김수환 추기경이 오늘 오후 선정했습니다. 중고생 10명 중 1명이 기초학력에 못 미치고 지역별 격차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수가 4년 만에 7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 수지가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상은 1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향년 87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오늘 오후 6시 12분 선종했습니다. 향년 87세인 김수환 추기경은 노환이 심해짐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며 얼마 전 서울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서울 동성상업학교와 가톨릭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한 김수환 추기경은 1951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당시 47살의 최연소 추기경으로 서임됐습니다. 이는 한국인 최초 추기경으로 소명된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 격동기에 처한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크게 기여했으며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CBS 뉴스 조교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은 학력의 기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서울과 지방 간 보통 이상인 학생 비율이 최대 50%포인트 차이가 나는 등 학력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승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초중고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은 기초학력 미달이 2% 전후로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미달 비율이 각각 10.4%와 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고교의 학력 미달에 대해 교육과 기술부는 그동안 지속된 하향 평준화 정책의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등 5개 과목별로 치러진 이번 평가에서 지역 간 학생들의 실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영어 과목을 보면 서울 강남교육청은 보통 학력 이상인 학생 비율이 84.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무주교육청은 34.4%에 불과해 강남이 무주보다 보통 학력 이상인 학생이 2배 많았습니다. 이번에 전수평가를 시행해본 결과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학교 간 서열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가부는 올해부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학교 1,200여 개를 선정해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등 학교당 최고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수가 4년 만에 7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취약계층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가 몰아치면서 취약계층인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수는 695만 명으로 7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 수가 이처럼 줄어든 건 지난 2004년 8월 688만 명을 기록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 수는 계절적으로 2월과 8월에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1월에 이미 최저치를 기록한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달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전년도 같은 달보다 27만 개 가까이 줄어드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비정규직 해고 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오는 7월 사용 제한 기간 2년이 끝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97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13억 6,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33.8%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 수지는 33억 5,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안상수 의원에 이어서 사실상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서 거대 야당의 원내 사령탑을 향한 중진 의원들 간의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입니다. 사선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은 사선인 안상수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 의원은 오늘 CBS 노컷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원내대표 경선 출마 여부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정 의원은 당연히 이번 시점에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안상수 의원은 지난 13일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이 어려울 때 한 번 더 희생하라는 권유가 많다면서 다수 의원들이 재출마를 요청해오면 거절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중립 성향인 황의호 의원과 친박 김무성 의원도 원내대표 경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 거대 여당의 원내 사령탑을 향한 중진 의원들 간 경쟁이 격화될 경우 친이 내부 분열이나 친이 친박 대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번째 생일인 오늘 반복단체 회원 10여 명이 파주 임진각 부근에서 북한돈을 동봉한 대북 전단지 2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대북 전단과 함께 북한에서의 최고액 원인 5,000원짜리 북한 지폐 420장을 풍선에 날려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전단 살포 자제 요청 외에는 특별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는 이번 북한 돈 살포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지난해 모두 100여 척의 선박을 공격했고 50%가 넘는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골칫거리였던 해적들의 공격 횟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해군의 무인 항공기로 감시의 눈길이 강화되면서 덕분에 요즘 해적들의 납치 성공률은 30% 밑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소말리아 해적 출몰 지역인 아덴만 해역으로 한번 가봅니다. 미국 해군이 아덴만 해역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배에 접근해 유조선을 납치하려던 소말리아 해적들을 체포했습니다. 미 해군에선 소말리아 해적들의 모선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무인 항공기를 띄워 순찰을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무인 항공기로 발견한 해적들을 즉각 출동한 해군이 체포를 하면서 해적들의 납치 성공률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Well, I think that the cooperation of the coalition out here, I think if we work together, that I think piracy will decrease out here.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에는 미국 외에도 인도,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이 구축함을 파견시켜 해적 퇴치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노그룹 계열 루마니아 자동차 업체인 다시아의 공장이 철거됐습니다. 이번 철거 작업에 합류한 프랑스 철거팀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을 폭파시켰습니다. Emoții. În primul rând, este simbolul orașului nostru împreună Iovenul, trecutul nostru. Nu știm ce se va întâmpla în continuare. 르노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지난 1968년에 지어진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공장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청 측은 부부들이 합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줬고 사랑의 서약을 하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웨딩 케이크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 아이까지 있지만 여유가 없어 결혼하지 못한 부부를 위해서 페루 리마에서는 합동 결혼식을 마련했습니다. 노부부와 젊은 부부들은 친구와 가족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더 춥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고 목요일에는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고 낮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4.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